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적은 비였지만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피난길은 온통 진흙 범벅이었다고 합니다. 꼭 69년이 지난 오늘, 그날과는 날씨도 다르고 경제적, 정치적 상황도 달라졌지만 그날이 주는 교훈과 의미마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6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초등학교가 정문을 폐쇄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막아 논란입니다. 안전 때문이라는데 학부모 반발이 큽니다. 서대문구가 신촌 박스퀘어 조성 후 노점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노점은 입점을 거부하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제로페이 정책 시행 후 각 자치구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려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발발 69주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91살 노병을 만나봅니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가 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고 정규 수업 외에는 아이들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불편함이 크고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정문이 열린 적은 없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정문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했던 탓에 어린이 성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학교 관련한 모든 조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선생님의 그 권익을 모두 고려한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운동장도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외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그 오해나 그런 사항들은 그리고 학교 구조나 여건의 특수성에서 지금 발생한 그런 사항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반발합니다. 정문 이용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이 큰 데다 현재 통학길로 사용 중인 후문이 차량의 진출입이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저쪽 후문은 오히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을 따지자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안전요원을 배치를 강화해 주시는 거. 운동장 사용 금지 역시 불만입니다. 주변에 마땅히 놀 곳이 없어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고 인근 지하 주차장 등 엉뚱한 곳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것. 더불어 이 같은 조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뚝섬까지 나가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학부 형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시면 충분히 해결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부 형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2,700명에 가까운 주민 서명 등을 통해 대응했지만 학교 측은 지금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은 현 상황에 대해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교 운영은 교장의 권한인 만큼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가 이대 주변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컨테이너몰인 신촌 박스퀘어를 지어 자리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노점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이미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부터 노점 상인들이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인근의 한 도로. 거리마다 자리 잡고 있던 노점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9월 신촌 박스퀘어가 개관하면서 노점의 절반 정도가 자리를 이곳으로 옮긴 것. 또 서대문구가 이대 주변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리 정비에 나서면서 노점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최근엔 노점이 사라진 이대 인근 도로를 노점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노점이 생기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 주변 노점은 모두 사라진 걸까?
2대 정문 앞 도로입니다. 정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 보행로는 노점이 전부 사라졌지만 오른쪽 보행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촌 박스케어 입점을 거부한 10개 노점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 해당 거리는 서대문구가 지정한 노점 절대 금지 구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박스케어로 입점을 하도록 이제 1년간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신 거죠. 유동 인구가 여기가 훨씬 많지 않냐. 장사가 여기가 훨씬 더 잘 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죠. 뭐 단속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이 10개 노점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방안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를 두고 박스케어로 자리를 옮긴 노점 상인들은 반발합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신촌 박스케어로 가게를 옮기면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일부 노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점 대부분이 신촌 박스케어 개관 전부터 매출이 우려돼 입점을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도 거기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도 바글바글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는다는 거예요. 현재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양분화. 처음부터 이거 35억, 40억 때려갖고 이거 지치를 말았어야 돼요. 그 가만히 장사 잘하는 사람들 뭘 여기에 끌어들여요. 신촌 박스케어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진 것. 1년째 입점을 거부하며 남아있는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참전 용사들. 역사의 한 페이지마저 잊혀져서는 안 되겠죠.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참전 용사를 박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91세의 노일현 어르신. 고령의 나이임에도 비교적 정정한 모습입니다. 파주가 고향인 노일현 어르신은 6.25 전쟁이 터지자 21살의 나이로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국군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쪽에 살아서 집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이 기억하는 전쟁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북 함경도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 남하로 후퇴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일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피난민들이 그 동아줄을 타고 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배로다. 근데 나중에 그 동아줄을 끊으니까 그냥 피난민들이 바다로 다 떨어지고 그냥 무슨 배가 온 거예요. 참호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어르신.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침내 전쟁은 휴전됐고 목숨을 건 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통일 안 시키면 이건 중국 땅이 된다. 중국 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노병의 소원은 다름 아닌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6.25 전쟁 69주년 구로구 기념 행사가 어제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구로구 제향군인회가 주최한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표창, 내외빈 기념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시원과 쪽방촌에서 불이 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봉양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시의회가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년 11월 종로고시원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고시원이나 이제 쪽방촌과 같은 주거 안전 취약거치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하지만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관련 법적인 제도 장치가 좀 너무 약하고 예.
시행하고 있던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조차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1차로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으로 15억을 확보를 했고요. 예. 2차로 주거 실태조사 예산 4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서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조례 제정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주거안전 취약 거처, 네. 취약계층 안전관리의 정의를 이제 규정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나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예. 또한 취약 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거안전 취약 거처, 계층에 대해서 화재 예방, 진화 연구, 소방 시설의 설치, 방어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이제 마련하는 거고요. 예. 네 번째가 이제 주거안전 취약 거처 또는 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 소방대를 배치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현재 심화되고 있는 주거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서울시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까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난해 11월 종로고시원에서도 큰 불이 났었죠. 네네. 예. 앞으로 이 고시원이나 쪽방촌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우선 화재 예방 및 진화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고시원과 같은 주거 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피난 시설이나 방화구역 설치 또는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서울시 사업의 수혜가 건물주에게 가지 않도록요 5년간 임대료 종료를 권고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서 주택 개조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또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이제 주거안전 취약 계층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정을 보니까 오는 28일 서울시회 정례회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인데 네.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4월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된다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해 조례에 따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례가 이제 본 조례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전 취약계층의 이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가 이제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필요하겠죠. 네. 자, 이번 조례로 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회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으로부터 이 주거 안전 취약계층 조례 내용 살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 서울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특별 교부금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앞다퉈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확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조례까지 바꿔가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실적 쌓기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바뀐 조례대로 일선 현장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가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조례안입니다. 마포구 내 공공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 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관련된 9개의 조례를 한시적으로 바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지난 4월 구의회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를 할인해주겠다고 한 곳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체육 수강료와 문화 수강료, 공연 티켓 등 각종 요금 결제가 제로페이로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해요? 제로페이로 결제 안 됐어요. 지금 안 돼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아직 미정이에요.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안 돼서. 인근의 또 다른 곳, 공영 주차장인 이곳에서도 주차 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네? 제로페이 결제 안 돼요? 이 주차 프로그램이 네. 이거는 우리가 주차 쓰는 거라서 네.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조례 개정에 의해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전체 55개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이게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이체 입금입니다. 아, 제로페이는 아예 안 되나요? 네. 제로페이 안 돼요. 저희 아직 안 돼요. 조례까지 바꾸면서 진행하겠다던 제로페이 결제. 그렇다면 제로페이 결제는 왜 불가능한 걸까? 문제는 회계 처리에 있었습니다. 제로페이의 경우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 이른바 선취 수수료 방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1%를 가정했을 때 1,000원을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 10원을 떼고 990원만 입금되는 것. 전산상에 1,000원이 들어왔다고 찍혀야 하는데 990원만 찍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 1항,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할 때 혼선이 생기고 또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징수액이 99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을 환급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선취가 된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 세입 처리를 들어온 것만 해야 되느냐. 카드 같은 경우는 전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그런 문제 없이 그대로 세입 처리를 하면 됐었는데 금액을 줄여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션이 생긴 거. 여기에 시스템 개발 비용도 문제입니다. 당초구는 조례안을 검토할 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결제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제를 할 때 그 프로그램하고 조금 연동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게 개발 비용이 좀 있어서 아직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 쪽을 확보를 못 해놔가지고. 한편 마포구는 조례 검토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이미 3월 말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뒤 서울시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었고 문제를 한 서울시가 결국 제로페이 결제를 잠정 보류하도록 지시했지만 조례는 4월 25일 공포됐습니다. 시스템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고도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겁니다. 조례가 계속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알았지만은 그게 이제 무슨 진짜 조례를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됐었고. 그렇다면 왜 조례 개정을 서두르며 강행했던 걸까? 제로페이 활성화 목적 이외에 교부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로 300억 원에 달하는 특별 교부금을 편성했고 6개 평가 지표로 배점을 매겨 각 자치구별 교부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자치구 시설 요금 할인 조례 개정에 10점의 배점이 매겨져 있었고 기한이 4월 말까지였던 겁니다. 결국 마포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10점의 배점을 추가로 얻었고 교부금 최고 금액인 2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않았냐. 결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4월 초에 4월 말에 조례 개정을 진행해서 그 배점 10점을 받아서 교부금을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았냐. 마포구는 조례 개정에 대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교부금 역시 일정 부분 목적이 있었다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현재는 가장 먼저 자구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조례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우리라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보고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했고 검토한 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마포구와 함께 당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던 곳은 성북구와 강남구, 송파구와 강동구 등 총 8개 자치구. 이들 자치구 역시 시스템 개선 등의 이유로 제로페이의 본격적인 사용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달이 지났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제로페이 활성화는 없고 교부금만 남았습니다. 시간에 쫓겨 입법을 서두르기 전 과연 이 법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점, 어쩌면 법을 만들겠다는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살폈어야 할 부분일 겁니다. 교부금은 받았지만 제로페이 활성화와 주민 혜택은 뒷전이 돼버린 조례가 되려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정례회에 제출된 488억 5,200만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2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되는 11개 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과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안은 강남문화재단의 논현동 이전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1일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19개 안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늘 제로페이 기사를 취재한 저희 기자 말로는 제로페이 사용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홍보비 100억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이용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쓸데없는 제로페이, 그동안 죄송했다는 한 공무원의 제로페이 광고. 덩치보다는 기초 체력을 더 키우고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